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절레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58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레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희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아마 지금 3주 만에 올라가는 거라 들으시는 분들은 오랜만인데 사실 저희는 되게 장기 여행을 좀 긴 시간 동안 같이 여행이요? 이거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진짜.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이요? 와 진짜 가르마 유목민님 진짜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분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이분이 우리 다음번에 넷이서 여행하기로 했잖아요. 가르마 유목민님이랑. 아니요. 제 대신에 가르마 유목민이 가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여행에서 빠지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지금 여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여행했으면 사실 안 봐야 되거든요. 다시는 안 보겠다 해야 되는데. 아니 혹시 녹음 안 한다 하면 또 운동시킬까 봐. 이게 쉬운 일이었다. 운동이요?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온 거와 마찬가지. 해병대 이거는. 네, 전 무슨 계엄 터진 줄 알았어요. 갑자기 출동하라고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놀라긴 했고 좀 깨달은 바가 많긴 했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으십니까? 지난번에 제 발톱 어떡하실 겁니까 진짜? 아니 지난번에는 그냥 저 사람이 좀 약했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까지 힘든지 사실 몰랐어요. 혹시 지인들한테 고소 고발이 들어오진 않나요? 네, 민영사상의 책임과 병원비. 이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 싱가포르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장을 받을 수가 없어. 도주 중이군요. 도주 우려가 있군요. 증거인멸과 도주. 많이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안 돼. 어디 있는지를 몰라, 지금. 그럼 제가 일단 공수처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수령이 잘 안 됩니다. 또 경호처 있네, 이 사람 경호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생일 축하송 같은 거 불러주려고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끼리 그런 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주신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갔군요. 근데 정말 저는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되게 좋았던 거라 가지고 같이 가자 해서 갔던 거였는데, 사람들의 역치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너무 좋아서 졸도했어요. 제가 별로 기억이 없고, 좋았던 건 맞아요. 좋았던 사진 보니까 욱 뜨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자지러지던데요, 보니까. 저분은 제가 봤을 때 여행을 가냐고 입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거의 한 절반을 그냥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서 까무러친다 이 말을 전 실감했고 너무 좋아서 뭐 둘이 가서 한 명 죽어도 모른다 이런 거 저는 이제 실감했어요. 그게 진짜구나. 저는 저분이 이렇게 입원을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한 번씩 문병 가고 이랬었거든요. 밥 사들고 가고, 그렇죠, 과일 사들고 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왜 밤이 없는 곳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분은 그렇습니다. 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밤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낮이 없는 곳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되게 능력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밤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밤을 한껏 만끽하고 오신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굉장히 방 2개를 썼었는데 저랑 이제 다른 분이 한 방을 쓰시고 박절레님이랑 외절레님이 한 방을 쓰셨는데 우리 방에서는 늘 낮이었는데 저 방만 가면 밤이더라고요. 아니 겨울잠 자는 거 아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같은 곳을 갔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20일 정도 겨울잠을 잤는데도 한국의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지난번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이다. 그래서 갔다 오면 뭔가 많은 일이 일어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유독 우리 대통령님에게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변화가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어떤 그래서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너네가 없는 동안에 그럴 수 없다. 너네 직접 봐야 되지 않겠냐. 본방사수해라. 배려. 그랬던 게 아닌가. 정말 딱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런 일이 하나씩 네. 척척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너네가 안타까워하면 안 되니까 내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 이랬던 게 아닌가. 지금도 아마 그리고 제가 정신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오고 나서 정말 또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외저래님의 매력은 어디인가? 오. 매력은 어디인가? 오, 없지. 무한대. 그걸 느꼈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멀리 갔잖아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엄청 길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 며칠 먼저 갔었잖아요. 가다 보니까 정말 긴 시간을 비행기에 있고, 그것도 이제 갈아타고 여러 번 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달달한 커피가 땡겨가지고, 제가 의전님한테 올 때 믹스 커피를 몇 개만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먹으려고 제가. 그리고 너네도 올 때 혹시 필요하면 가지고 와서 먹어라 뭐. 하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셨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비행기에서 따뜻한 물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필요하면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안 먹겠다면 이제 제 것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3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가는 길에 먹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오는 비행기 편이 좀 스케줄이 달라가지고 딱히 먹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밥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다 보니까 갈아탈 때마다 밥을 2끼씩 줘가지고 이게 지금 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제 먹을 기회가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믹스 커피가 그대로 가방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먹어야겠다.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지 하고 봤더니 2023년이더라고요. 23년. 그래서 와. 저희가 무려 2025년에 돌아왔는데 2023년 거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외저래님 유통기한 좀 지나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사람이라 2024년만 됐어도 내가 먹었을 것 같은데 2023년은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우리 외저래님은 좀 너무 최신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원래는 훨씬 더 옛날 거 취급하시거든요. 혹시 단기 2002 자세히 보시면 석이라고 적혀 있던가요? 그런 거야. 그렇게 스케일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네. 저도 그래서 2년산 이런 거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좀 그러니까 실망스럽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유통기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앞으로 함부로 뭘 가져오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 커피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 우리 독자와의 만남 할 때 그때. 네. 그거 외저래님 다시 이제 갖다 드릴 거라가지고. 그랬군요. 네네. 그렇죠. 네네. 저는 아무래도 되게 아끼는 걸 저한테 준 것 같아가지고 차마 못 먹겠더라고요. 뭐든 먹어도 갖다 괜찮아가지고. 드려야겠다. 근데 그것도 네네. 굳이 또 안 드신다면 좀 안타깝긴 하네요. 맛있을 텐데. 그리고 보통 믹스가 아니라가지고 그게. 그렇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아끼는 거면 이거 아직까지 안 먹었겠나 발효 하는 믹스, 마음에 발효. 너무, 그래서 감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갖다 드려야겠다. 여러분 혹시 또 집에 2023년, 2022년도 커피 있으시면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쏟아지겠는데요. 보내주시면 또 제가 그게 뭐야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아끼는 마음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네. 그또 다시 연결하자면 계속 또 제 얘기로 지금 마무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이 지난번에 제 발톱을 뺏어 가시더니 이번에 이제 저희를 밥도 못 먹게 만드시는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유유히 밥을 먹으러 가셨어요. 저희는 막 네네네. 토하고 막 이불에 누워가지고. 이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밑도 끝도 없이 저런 얘기 하나 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남극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남극으로 가는 크루즈를 타고 갔는데 그 남극 대륙하는 사이가 완전 바다를 건너가다 보니까 거기서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파도가 많이 져가지고. 4m 파도. 4.2m. 4m 정도. 4.2. 네, 그래서 근데 전 예전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전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정말 단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그냥 뭐 조금 별일이 있을 거라고 힘들 수 생각을 있지만,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딱 그 배 타고 그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자고. 아, 이제 저희가 밤 그때 문을 저녁을 떼었는데 먹었었나요, 같이? 먹었죠. 저녁은 먹었죠. 기억이 없네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출발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저희가 배를 한 4시쯤 타가지고 뭐 하니까 출발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때는 그렇게 파도가 심하지 않았었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가면서 이제 점점 심해졌던 상황이었어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 엄청 많이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침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뭘 두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뭐 하는 건가. 정말 생각하면 또 끔찍하네요. 또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박전래님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외절애님이 꾸역꾸역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 자다 깬 모습으로 일어나왔길래 아니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지?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뒤로 우리는 겨울잠을 자야 돼서 방키를 아예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두 군데 방 키를 다 갖고 다니면서 그냥 열고 들락날락 했죠. 여기들 뭐 먹을래? 갖다 줄까? 뭐 이러면서 토하고 이러고 있는데 막 갖다 주고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희 식량을 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심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승무원분들도 벽에 조금씩 부딪히면서 균형을 잡지 그럼요, 못해서 그럼요. 그러신 분들이었는데 그게 뭐야님은 그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제가 보기에 뱃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보기에 원양어선 탑니다. 이 사람. 네. 이 사람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네. 싱가포르에 있는 게 맞는 건지 한국에 그리고 있는 거기 승무원들이랑 너무 가까운 걸로 봐서 거기서 일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크루즈 선원일 수 있다. 아니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오면서 좀 커미션 받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렇게 힘들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갔다가 한 이틀을 정말 제정신을 놓고 있다가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집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데리고 가는 길에 백은 없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 며칠을 묵는 수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지금 속이 지금 내 속이 아니고 지금 뭔가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지난번에도 산책한다고 하더니 발톱을 빼더니 이번에도 그냥 살짝 뭐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더니 이제 사람을 거의 뭐 신대륙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괜찮다는 걸 알고 있어서 뭐 저는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 인간은 정말 그냥 저 인간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의 말에 곱하기 한 1000배 정도로 생각을 해야. 아니 근데 저는 그 남극 좋았지 않습니까? 가서 정말 그거는 정말 풍경과 맞아요.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려면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물론 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는 않았어요. 저분은 괜찮았거든요. 저분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저분은 왜 멀쩡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혼자. 그래서 그 크루즈에 있으면 정말 평소에는 다 챙겨 먹기도 힘든 그 새끼를 다 챙겨 먹게 되는데 저분은 매 끼를 다 챙겨 먹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타고 가면 사실 그 바다를 건널 때는 그 외절애님이나 박절래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맞아. 밥을 먹으러 가면 식당에 오는 사람들 수가 한 절반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래서 하지만 저는 꿋꿋이 가는 그 정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분이 가서, 그리고 괜찮냐? 평소에도 괜찮다. 평소에도 한 끼 정도밖에 안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서 또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또 먹을 걸 또 갖다 날라야 되니까 뭐 따뜻한 물도 갖다 나르고 박절애님 과일 갖다 달라 그러고 외절애님 빵 달라 그러고 뭘 해가지고 이제 저 또 빵에 꽂혀가지고 네, 또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갖다 나르고 하느라고 또 빵이 먹고 싶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박절래님이 이제 스카이다이빙 할 때였죠. 저는 남극에서도 겨울잠을 자지만 하늘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네. 이분은 아니 정말 근데 저 말이 맞는 게 처음에 딱 올라갈 땐 엄청 좋아하셨다면서요. 저도 장난 아니었어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헬기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높이 경비행기 타고 네, 갔죠. 경비행기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갈수록 저는 처음에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는데 저는 번지 점프도 해봤었어가지고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올라갈수록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너무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혼자 박전래님 혼자 박수를 치면서 우우우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냥 거의 시체가 돼서 내려오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기절을 하시고 그때 이제 두 분이 먼저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다음 거를 타고 간다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땅에 내려오셨는데 박전래님이 거의 기절하셨어요. 땅에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땅에 누우시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래서 그냥 뭐 저 처음엔 그냥 착지를 하다가 저렇게 됐나 보다 했는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막 그 옆에 분들이 이제 촬영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네네네. 근데 계속 손 흔들면서 저리 가라고 그냥 아무것도 나한테 뭐 시키지 말라고 막 손 흔들면서 몸은 바닥에 누워져 있지. 그리고 이제 같이 해주시는 그분은 이제 촬영도 하고 뭔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뭘 자꾸 시키니까 얘가 손을 흔들면서 저리 가라고. 잠꼬대였습니다. 네, 제가 잠버릇이 좀 심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이제 거기 대기실로 왔는데 대기실에서 한 1시간 주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도 그때도 아직 정신이 멀쩡하진 않더라고요. 그때도 거의 이제 뭐 살짝 깨고 있는 그 순간.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분은 네. 땅에 발을 뒤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다 주무시거나 기절하거나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생활을 그렇더라.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네. 이제 좀 알게 됐어요. 네, 우리 이야기 듣고 함께하고 싶으신, 네, 철인 5종 경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은 코피 터지게 해드립니다. 네. 장담해드립니다. 네. 정말. 바로 재워드립니다. 뭔가 뭐 이런 익스트림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얼마든지 스트림이란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면 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때 잘 못 견디는구나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근데 이런 거죠.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긴 한데 평생 이런 경우를 몇 번을 겪게 되겠냐는 거지. 언젠가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알았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갔던 곳을 이제 반복해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느꼈던 게,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뭐 생각하고 있던 곳이 있으면 진짜 한시라도 빨리 가시라. 이게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다 가게 되면 뭔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규정이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상업적으로 변했다거나 맞아. 뭐 여러 가지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사실은 제가 남극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여전히 되게 좋긴 했지만 지난번에 갔을 때 할 수 있었던 걸 이번에 못한 게 있어서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간 두 분은 처음 갔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못했던 게 너무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느꼈죠. 하고 싶은 건 진짜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행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뭘 하고 싶었다.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게 있으시면 그냥 두지 말고 지금 하세요. 그냥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더 좋다.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그 평행 이론설. 그게 뭐야 님이 남극에 가면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네, 해결되더라 하는 우리 또 혹시나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또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괜찮을 것 같지만 혹시나 또 뭔가 반민주적인 세력이 등장하면은 그때 우리 또 그게 뭐야 님이 남극 한번 다녀오시면 싹 해결되는 네,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 있는 동안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돌아와야지. 네, 본방사수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저희 하나 더 남았잖아요. 저기 박전래님 이제 두리안. 그렇죠. 두리안 먹기로 하셨으니까요. 저 악랄한 표정은 뭐죠? 네. 심지어 외제레님의 지금 닉네임도 두리안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죠? 저는 맛있게 먹고 남은 괴롭고 그런 거 한번 보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좀 후지지만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도 괜찮습니다. 격리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어머나 이제 아예 집에 갇혀놓고 사는군요. 병에 걸릴 걸 대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저 3명이 다 같이 걸리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또 바이러스를 가지고 갔었죠 또. 네, 옮기니. 네, 옮기니. 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
감기 아이를 데리고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다 퍼뜨리고 혼자 이제 저는 이제 한참 여행할 때쯤 이제 건강한 체력으로 건강을 했었고 다른 분들은 또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또 골골하시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 약이 되게 상대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 약보다 센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감기약이나 이런 약들을 좀 사가지고 오는 편인데 그 약을 이번 여행할 때 또 가지고 갔어요. 혹시나 이제 아플까봐. 그랬더니 그래서 가져간 그 약을 박전래님이 만드셨어요. 참 잘 듣더라고요. 네. 그 노란색이랑 하늘색 그거. 네. 그렇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네네. 네. 이거야 또 하나의 그 박전래님의 징크스가 아닌가 싶네요. 저희가 여행할 때는 항상 바이러스와 함께한다. 네. 아, 되게 좋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내 몸에 항체가 하나 생기는 그러면 그럼요. 얼마나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새로운 경험치와 새로운 항체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요. 네네. 네. 쉽지 않은 감사한데 왜 이렇게 두 분이 악마같이 느껴지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삶을 망치러 온 구원자 이런.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원자인 거죠. 아, 네네. 뭐,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무사히 잘 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뭐 사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그거 앞으로 한 10회에 걸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너무 본방을 내용이 할 수가 많아가지고. 없습니다. 네. 네네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다. 또 심지어 특히 또 얘기가. 제가 막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님은 또 후기가 또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후편이 또 그럼요. 있어요. 아. 사실 뭐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도 있었고 또 저 혼자 경험한 것도 아. 있었고 저분은 심지어 마약 검사도 했어요. 저분은. 그게 뭐야? 저 박전래님 저분은 마약 검사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검사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요건 다음 화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도 마약 검사 한번 당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음 네. 화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갔었던 그 한 분은 그래도 박전래님은 이거 마약 검사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온 한 분은 나 세균 검사한 것 같다고. 세균 검사를 왜 합니까 도대체? 바이러스 검사 옮기밀까봐. 아닙니까? 바이러스. 옮기밀까봐. 네.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외절애님이랑 같이 오니까 얘한테 올맞나, 안 올맞나. 그런 거 아닐까요? 맞네. 그러니까. 나는 검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빨리 옮기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렇죠. 공항 직원들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부, 여행 얘기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99부까지, 아니 100부까지 저희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네. 앞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하차는 본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왜 안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늘과 관련된 작품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히 하찮지 못하게도 무려 한강 작가께서 이런 창작 그림책을 남기셨더라고요. 한강이 쓴 유일한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박전래님 오늘 이걸 할 거다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처음 딱 봤을 때는 한강 작가님 그림책도 그렸구나 되게 궁금하다 생각을 하다가 이걸 우리 방송에서 해도 되나 우리는 하찮고 해야 되는데. 하찮고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강 작가님 책으로 지금 같은 시대에 할 수 있나, 지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강조차 우리는 무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노벨상 그러면 약간 위화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문턱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괜찮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네,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가 아마 아이를 위해서 쓴 글인 것도 같아요. 앞에 보면은.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 또는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 모두 읽으라고 앞에 써두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천둥 꼬마 선녀, 번개 꼬마 선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글을 쓰셨고 그림을 다른 그림 작가분께서 그려주셨고요. 주인공은 두 꼬마 선녀들인데 살고 있는 곳이 저 스카이 다이빙을 할 만한
아주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3,000m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실제로 스카이다이빙 할 때 이렇게 지상에서 봤을 때는 그 경비행기가 올라가는 곳이 보이지 않던데 3,000m 정도 되면 하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노안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네, 보여야 옆에 되는군요. 어린 친구는 저기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아니 그리고 저분은 이미 내려가자마자 기절해가지고 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네. 눈부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선녀들은 3,000m보다 훨씬 높은 하늘나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친구들 외에도 엄청 많은 선녀님들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하늘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주로 구름을 만드는 일을 한대요. 근데 그걸 바느질 하듯이 구름을 늘 생산해내서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늘로 싹 흘려보내야 된대요. 어떤 때에는 새털구름을, 어떤 때에는 뭉게구름을, 어떤 때는 심지어 먹구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선녀님들의 아주 주요한 하루 일과 주 5일 40시간 누가 동안 주문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하셔야 하는 먹구름 한 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스시를 내보내듯이 계속 떨어지면 계속 그거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항상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옷이 조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땅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선녀의 옷이. 그래서 거기에 조금 우리 주인공 친구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옷이 좀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땅에 끌려야 하고 좀 불편할까? 우린 좀 뛰어다니고도 싶은데 라고 생각한 이 발랄한 어린 친구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뭐 구름 이렇게 만들고 놀다가 근데 조금 우리 좀 더 뛰어놀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야 우리 이거 벗을래? 라고 하면서 두 친구가 그래 우리 그냥 너무 불편하니까 뭐 어때? 하면서 좀 규정을 위반하고 선녀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구름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퐁퐁퐁퐁 하고 뛰어다녔어요. 근데 얘네들도 알아요. 천천히 뛰었다가는 구름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구름 위를 걷듯이 아주 가볍게 빨리빨리 걸어야만 구름 위를 떠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우 빠르게 옷을 다 벗은 채로 막 신나서 이를 관둔 채로 막 뛰어놀았어요. 너무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선녀로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긴 처음이야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죠. 그래서 막 알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진짜 정말 알몸으로 네. 뛰어다닌 건가요? 그 너무 동화책 왜 야한 이러는 거 거죠 아니에요, 지금. 네, 역시 글로벌 작가님답게 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하늘나라에서 구름만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저 초록초록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 어디지? 하면서 한국인가 아르헨티나인가 하면서 막 푸른 초원을 보면서 매우 매우 기뻐하는 찰나에 큰일 났어요. 열심히 일하던 우리 선녀님들께서 얘네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먹구름 만든 거 저쪽으로 좀 옮겨 놓읍시다 하는데 쟤네들은 뭐야 하고는 저 꼬마 녀석들이 어떻게 저렇게 발가벗고 저기서 망측해라. 저기서 놀고 있지 하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얼른 잡아오너라 하고는 그 뚜마? 두 꼬마 녀석을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두 꼬마 녀석을 당장 잡아온 거죠. 그래서 너희들 안 되겠다 하고는 두 꼬마를 줄이면 아닙니다. 꼬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우리 옥황 선녀님께 어서 대령해라. 이 녀석들 지금 규율을 어겼어. 큰일 날 줄 알아라면서 왠지 약간 우리는 막 이렇게 일만 했는데 쟤네들이 놀았으니까 혼내고 싶었던 거죠. 얘들 큰일 날 거야 이제. 옥황 선녀님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엄청난 계단을 올라가면서 너희들 빨리 올라가서 사죄드려 라고 했고 그 계단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선녀들은 여전히 새털구름 만드느라고 뭉게구름 만드느라고 먹구름 만드느라고 또 바쁘셨습니다. 선녀님 드디어 그 꼬마 녀석들 대령했습니다. 그 말썽꾸러기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해서 얘네들도 사실 무섭죠. 말로만 듣던 옥황 선녀님 주섬주섬 자기들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는 왔어요. 웃는 듯 웃지 않는 듯 그러나 뭔가 평화로운 음성으로 아주 커다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뚜마야 너희들 가만 보니 지금 그래 뭐 하고 온 거냐 했더니 아니 저희 그냥 인간 세상 너무 궁금해서 초록초록한 세상을 보고 온 거고 그냥 거기까지 가려면은 옷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늘 좀 못 움직이니까 그냥 옷 벗고 빨리 갔다 온 건데 그냥 불편해서 그런데
의외로 옥황선녀님께서 꾸짖지 않고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옷이 그동안 많이 불편했지 하면서 여봐라 저 아이들에게 편한 옷을 쥐어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질질 걸리지 않는 아주 편안한 짧고 간편한 옷을 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씨 우리가 요구하니까 되네. 우리 필요한 걸 요구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기뻤어요. 발에 끌리지 않는 치마를 입을 때 그 느낌 그리고 간편한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또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느낌도 너무 좋았던 거죠. 다만 너희 좋아하는 인간 세상 마음껏 보게 해주겠다. 너희 이제 옷도 가볍게 입었지. 근데 너희는 조금 일을 안 한 게 있으니까 한 달 내내 일하라고는 하지 않을게. 그 대신 너희가 정해진 일을 빨리 하면은 그 뒤에 시간 놀아라. 한 달 중에. 그러니까 15일 만에 일을 하면 15일간 노는 거고 일주일 만에 일하면 나머지 3주 놀 수 있다. 너희가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 쌓인 일을 일단 다 하긴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맡은 일을. 알겠어요 라고 하고 너무너무 빨리 인간 세상을 보고 싶기 때문에 초록초록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어서 구름 재료로 구름을 만들기 시작했죠. 얘들 이름 뭐였죠? 뚜비들인가요? 뚜마. 뚜마. 네. 뚜마들이. 뚜비는 누군가요? 네. 뚜마들이 세상에 열흘 만에 한 달 할 일을 열흘 만에 다 해냈습니다. 또 이게 마음을 먹으면은 일을 빨리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달려갔어요. 옥황선녀님 저희 다 했어요. 했더니 너희들 역시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는 2개의 상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이에게 아주 예뻐하시면서 아주 편안한 음성으로 그래 이 2개를 갖고 놀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인간 세상 바라보면서 그래 한 번씩 이걸 갖고 놀거라 라고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신난 거죠. 이제 생중계로 구름 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면서 뛰어놀면서 인간 세상을 계속해서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뭔가 알 수 없는 은빛 창이 있고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은빛 창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들어있었고요. 또 한 군데에는 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북을 칠 수 있는 것과 은빛창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 인간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아직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은 채로 계속 구름 위에서 놀면서 인간 세상이 어떻게 지내는지, 인간들이 뭘 하는지, 또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 어떤 초록 세상이 펼쳐지는지를 계속 보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심심한 날들이 지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마철이었어요. 계속해서 먹구름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음 구름도 먹구름, 다음 구름도 먹구름. 그래서 밑에가 잘 안 보이고 어둡고 막 너무 심심하다 해서 그래 심심할 때 이거 갖고 놀라고 하셨지 하고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빛 Z자 모양의 창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놀았어요.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노는데 그것을 애가 떨어뜨린 것이죠. 이거 괜찮나? 떨어뜨려도 되나? 하는데 떨어지는 쪽을 향해 바라보았더니 그 은빛 창이 떨어지면서 세상을 환하게 밝혀준 거예요. 분명히 시커맸었는데 이 먹구름이 있을 땐 너무 시커멓고 막 무겁고 묵직하고 지루했었는데 온 세상이 환하게 보여서 너무 기쁜 거예요. 불빛을 켠 것처럼 밤이 찾아오지 않은 거죠. 남극처럼.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와 너무 환하고 좋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애도 너무 기쁜 거죠. 진짜 오랜만에 인간 세상을 불빛을 환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기뻐서 북을 막 쳤어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한 애는 너무 좋아서 은빛 창을 떨어뜨리고 하나는 또 불을 막 치고 또 캄캄해지면은 한 번 더 하자 해서 또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또 환한 불을 켜기 위해서 은빛 창을 던지고 또 북을 막 치고 이제 이걸 한 몇 번 했더니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와 진짜 정말 재밌다. 졸도하겠다 정말. 기절하겠다 해서 잠을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자야겠다 하고는 그러다가 여전히 먹구름이 지속되면 그렇게 놀고 그렇지 않은 날이면 이제 새털구름이나 뭉게구름이 오는 날이면 또 인간 세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인간 세상을 보면서 놀고 이렇게 해서 번쩍번쩍하는 아이를 번개라고 부르게 되었고 둥둥둥둥 북을 치는 아이를 천둥이라고 부르게 된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천둥, 번개, 뚜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라서 사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들었는데, 너무 하셨네요, 한강 작가님. 좀 너무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이 작품 노벨위원회에 빨리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요거 지금, 아마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리 비밀을 숨겨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숨겨야 됩니다, 이거. 이거 네네. 지금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아동학대. 지금. 네.
아, 그렇게 안 봤는데, 그죠? 아이도 있으신 분이. 아, 이거 작가님이 너무 하셨네, 이거. 이 아동을, 그 노동력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아동, 거의 고마- 산업혁명 시기의 네? 영국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그룹 만들기를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네가 빨리 하면 빨리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왜 우리가 그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지금 가나요? 니네가 빨리 하면 빨리 하면 빨리 쉬게 해줄게. 네. 이거는 지금 탄력 근무제? 예전에 120시간 일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세상에, 네. 이걸 지금 아동한테 시켰어. 아 이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아, 이게 아마 옛날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그 유력한 정치인 분께서도 아주 어릴 때 학교를 다니다 말고,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 하더라고. 심지어 장애까지 입으면서. 거기에 비해서는 또 조금 열악한 상황이 좀 낫지 않나. 뭔가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때리지 않고, 그런 점은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때리지 이런 않고. 일들이 참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력한 정치인께서는 많이 맞고, 팔도 돌아가고, 후각도 잃고,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공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아니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우라해 갑니까? 이 아니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뚜마들의 지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제3세계의 그 아동 노동력 착취를 하지 말자는 그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아마 이때 OECD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구름을 만드는 게 되게 쉬운 일일 수도 있잖아. 아니죠. 되게 쉽다고 해서 요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일에 힘이 얼마나 드느냐 아니냐, 고되냐 안 고되냐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어쨌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당 잡히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의 경중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 쉬우니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했다는 걸 이거를 그러니까 왜 굳이 노동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의 왜냐면 놀이로, 선녀들이 놀이로 봐도 되잖아. 아니죠. 선녀들이 아까 얘네가 일 안 하고 놀다 왔다고 혼날 거야 그러면서 옥황 선녀한테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거 비싼 거지.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교장 선생님한테 데리고 간 거랑 비슷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그룹 만드는 게 놀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놀이였으면 누가 학생이 쟤 안 놀아요 하고 선생님한테 인정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아이들에게 일이라고 뭐 할 수 있긴 한데 그 나라에서는 아이든 어린이든 해야 할 어떤 그냥 살면서 해야 되는 놀이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 일상. 아니 그래서 막 인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옆에 어른 선녀들이 되게 속 좁은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른 선녀들은 큰 불만 없이 하시네요, 일단은. 큰 불만이 없이 하다가 이렇게 튀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불만이 각성하죠. 생긴 거죠.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외자리님이 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누군가가 안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데 웃긴 거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그룹을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튀는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죠. 쟤 왜 안 해? 너도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되게 현실적이다. 그래야 우리의 부당함이 덜 억울하니까. 그쵸.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렇게 쉴 수 있네, 저렇게 놀아도 되네, 라고 해서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찾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인데, 보면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모두 공평해져야 돼, 라고. 개미와 배짱이에서도 좀 개미들이 억울하잖아요. 배짱이가 놀고 있으면. 사실은 나도 저렇게 놀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좀 방향. 더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그 왜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왜 주 4일 근무했더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더라는 것처럼 개민들도
그런 방식을 찾았으면 됐을 텐데 쟤는 놀고 있어서 완전 뭐 이야기 자체를 되게 막 겨울에 굶어 죽는 아이를 만들어버리고 막 우리 생각해보면은 토요일까지 근무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네. 학교도 토요일까지 가고. 그래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 이제 막 그 주 5일제가 도입됐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일주일에 이틀이나 논다니 이랬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일하지? 이런 거잖아요. 아우. 네. 그럼 사실 이 동화는 그런 거 같네요. 천둥번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인가에 대한 동화였다. 그리고 옷이 너무 길면 잘라라. 네. 네. 불편하게 살지 마라. 이런.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살린 것들도 사실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20대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어떤 그렇죠. 삶에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 찾은 게 아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아이디어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연륜에서 오는 어떤 노련함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갈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또 그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는 또 따라갈 수 없는 거니까 그분들이 맞아. 또 어떤 그런 변화를 계속 만들어 왔겠죠. 근데 좀 약간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린 게 뭘 알아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또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되게 젊으신 세대 분들이 좀 활약을 한 게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젊은 층한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행동을 했는데 왜 기특해 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꼰대인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대단하네, 기특하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꼰대적인 마인드인 거죠. 왜냐하면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내 나라, 뭔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다 각자 내 나라와 내 삶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맞네. 어른들이 기특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봤더니 그 광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여러 진행자 중에 한 분이 97년생인가? 그런 이제 어떤 여성분께서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찬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인가 뉴스 자료 같은 거 볼 때 뒤에서 누가 막 그 탄핵이라는 거 외치는데 정말 우렁찬 소리가 정말 났었거든요. 저분이구나 하는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분 말씀이 세월호를 거친 그 시대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표현을 쓰면서 이분이 이제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 집회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을 주로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집어넣는 거예요. 그 노래랑. 참 신기한 것은 29살 정도 됐나요? 그러면 그분의 좋아하는 노래만 플레이를 해도 될 텐데 또 광장에 모여있는 여러 5060 세대나 이런 분들도 보이니까 자기가 보기에 저분들이 또 신날 것도 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번에 꿍따리 샤바라를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게 노래가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라고 나오자마자 탄핵 그래요. 너무 잘했다. 와 너무 잘했다. 그 노래랑 탄핵이란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어린애들이 잘한 애가 아니라 진짜 그 나이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나이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의 최대치.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29일 때 되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맞아. 되게 나이 많고 되게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그때 20살들 걱정했죠, 우리. 그럼요. 쟤네들 어쩌려냐. 뭐 이랬는데 그냥 사실 누구나 자기가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고 그때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좀 알아서 하게 놔두지. 그렇죠. 네. 뭐 지금 우리 보고 어른들 또 얘기하겠죠. 아이고 좋을 때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론 이제 젊은 층의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뭐 감사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광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진 않는 거죠. 그냥 본인들의 역할을 스스로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사실 또 이제 극우 집회에도 젊은 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많더라고요.
되게 난 되게 놀랐다기보다 하여튼 뭐랄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걸 놀랐다고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했던 게 이번에 헌재가 아니죠. 법원을 갔잖아요. 법원을 가서 정말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도 안 되죠 진짜. 일단 뭐 그 얘기까지는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난 보면서 이상했던 게 그분들이 가서 CCTV를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물을 부어버리고. 빼고 뭐 물도 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CCTV 그쪽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해서 그거를 없애려고 했던데 근데 그걸 다 자기들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내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그게 있는 안 건지 들킬 줄 그러거든. 아는지. 아니, 자기가 근데 찍어서 내가 왔다고 하면서 갔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저는 그 유튜브를 안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도 모르지만 뭐 그곳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 여러 명이 돈을 꽤 했다고 버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라고. 네. 근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내밀고 갔잖아. 내가 간다고. 근데 그걸 CCTV를 망가뜨려서 뭐 하자는 거지? 그러면 그 유튜버가 꽤 부신 건가요? 유튜버도 갔고 다른 사람들도 갔는데 세 사람의 유튜버가 조금 또 극렬하게 하고 나머지 분들도 도대체 개인인지 조직인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지지자분들도 갔겠죠. 그래서 뭐 아마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합쳐져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전 참 그 유튜버들이 되게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거기에 유튜버가 있는 줄은 몰랐네. 그냥 그러니까 그 유력 유튜버들이 몇 분이 가서 정말 그냥 현장 중계를 하다시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끌려가면서도 카메라를 안 끄고 계속 했어요. 호송차 안에서도. 저 뭐 체포당해서 뭐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 찍었더라고요. 되게 웃으면서 막 아마도 자기네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이러다 뭐 그냥 훈방 조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긴 그냥 한데. 스릴 넘치는 일로. 네. 그러면서 뭐 내가 갔었잖아. 뭔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방송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거면 CCTV를 왜 망가뜨리냐고. 뭐 제가 모르는 어떤 면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신기했다. 정말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쪽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너무 생각이 없다라고만 생각해도 되나? 이런 또 의심도 드는 거죠. 아니 자신의 뭔가- 의견을 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뭐 내가 어느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 모든 것에 폭력이 들어간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렇죠. 생각이 네. 있다고 볼 수가 없지. 그리고 진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부끄러운 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사실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바깥에 나가서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말도 안 되게 계엄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데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건 그 집회 문화였단 말이에요. 정말로 평화스럽게 하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뭐 유머도 있고 그 공연장처럼 이렇게 콘서트에 온 것처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 정도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견을 피력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좀 자부심과 뭐랄까요, 뿌듯함 같은 게 있었는데 퇴근하고 집회하러 가. 그렇죠. 우리 항상 질서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결과를 이끌어냈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가서 건물 부수고 법원을 쳐들어갔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고 부끄럽고. 심지어 다른 나라 몇 군데에서는 중계하던 방송을 끊고 속보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다란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만 엄청난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똑같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저렇게 집회를 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쟤네 퇴근하고 가잖아. 뭐 이런 식의. 그리고 편의점에 뭐 돈 내고 물건 사 먹는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 그걸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쟤네는 법원도 건물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애들이잖아가 돼버리니까 그냥 폭도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니까 이제 그게 너무 속상하다. 나는 그게 정말 그 나이대 생각이 맞는 건지, 생각으로 모르죠.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한쪽은 정말 너무 평화롭게 가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부분이 이제 그런 있어요. 거죠. 인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데 그런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떤 개인의 존엄이나 이런 게 없어질 수 있죠. 정말 그냥 진짜 반정신이 나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유치원 깨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런 상태인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살짝 깨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되니까 뭐 정말 집기 다 부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판사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경찰도 때리고 뭐 경찰 방패를 뺏어서 그걸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필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묵살당한 상황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뀐다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네.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정말 말 맞다나 70년도나 80년도에서 볼 수 있는 만한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런 폭력적인 게 일어났던 거는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막혀 있고 내 편을 들어줄 뭐 정치인도 없고 했으니까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건데,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심지어 엄청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고, 그러니까 여론을 모으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을 취했다는 게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옳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저거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동화에서도 보면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불편하다. 그거 하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냥 내가 말을 하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요구라면 그렇게 해보는 게 대화를 해보고 어떤 요구를 하는 게 먼저인 거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 경찰이나 방송사 직원들은, 기자들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폭력을 저지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디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걸 물었대요. 너 어느 방송을 보냐 했나? 아무튼 뭔가 그런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물론 뭐 계획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좀 유튜버로서 뭐 뭔가 좀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그냥 일반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있겠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약간 정말 이성이 나간 상태에 계셨던 분도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폭력적인 행동과 그 주변의 모든 그런 군중 심리들로 인해서 평소에 본인과는 다른 그 이상의 어떤 폭력성을 보였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동화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고 보면 번개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밝게 보여주는 것 같겠지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무기를 누구에게 주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꼬마들이 나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혹시나 다른 악랄한 사람에게 그 번개나 천둥을 주어줬을 때는 한동안 굉장히 혼란을 또 끼칠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알 수 있는 유튜브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또 다른 뉴스의 매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매체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거는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왜냐면 상대방도 굉장히 극렬하게 이야기들을 하니까 내가 생각해 내 논리대로라면 저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대방도 만약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양쪽이 극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론 그러니까 대한 매체나 손쉬운 뉴스 매체들이 있는 것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많은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거죠. 가짜 뉴스를
퍼다 달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번개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옥황선녀는 왜 이거를 아이들에게 줬을까요? 가장 새로운 세대여서 응원봉처럼. 만약에 근데 이 옥황선녀님이 조금 꼰대가 심한 분이었으면, 꼰대력이 심한 분이었으면, 우리는 원래 이렇게 옷을 다 길게 입는 거야 라든지, 이게 우리 전통이야, 이게 예쁜 거야, 뭔가 좀 강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 불편해, 한번 새로운 거 해보자, 그게 조금 좀 신선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줘봤을 거고 어른들에게도 줘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이렇게 먹구름이 쳤을 때만 번개를 보내기는 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 막 번쩍번쩍 하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도 그냥 막 뿌렸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뭐 북이 재밌어서 뭐 북을 또 뭐 계속 두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아무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 다음에 좀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있을까요? 교육 방식 자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건 이렇게까지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율 속에 맡기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이게 뭔가 도가 지나치거나 상황이 되면 거기서 또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교육의 방식이 일단 아니었을까? 자유를 먼저 주고 그 속에서 깨달은 후에 그리고 왠지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에게 이걸 주잖아요. 그러면은 와, 씨, 옥황선녀님이 주신 이거 은비창 돈 되겠는데 하면서 뭐 그럴 인간 수 세상으로 있어요. 안 뿌리고 요거 내가 한번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겠어 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래서 번개가 안 치는 거지. 그 아이들에게도 그걸 쥐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이렇게 수용을 하셨다는 걸 봐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내공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한 번씩 다 선물로 줘봤는데 다들 그냥 그때 일만 그때마다. 하고 있거나 네. 이거 그냥 투자해놓고 다 줬는데 어른들이 진짜 안 쓰는 거야. 이거 파파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한번 줘봐야겠다. 이거 하는 것도 파파 죽겠는데 이게 뭔데? 얘들은 이러면서. 우와 50개나 된다 이런데 어른들은 요거 50개 요걸로 돈 안 되겠는데 좀 더 모아야겠다. 뭐 요거 이게 복리 투자로 모아야겠다. 이게 뭐 구름을 만들어 주길 하나 뭐 천지 쓰잘데기 없다면서 아유 밝아지면 눈이나 부시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도 되게 재밌어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구분 중에서 눈이 올 때 기쁜가 안 기쁜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냥 눈이 오면 무조건 기쁜 것과 내일 출근길 뭐 이러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어른도 있지만 자가 운전자이냐 아니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같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뭐 눈 오면 좋거든요 지금도. 부탄인가 맞아요. 어느 나라가 뭐 눈 오면 학교를 안 간다든가 회사 자체가 아예 쉰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걸 어디 본 것 같은데 너무 낭만적인 것 같은 거예요. 눈 오는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 근데 사람들이. 그게 그거잖아.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눈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 못 가서 그런 건데. 그냥 우리는 눈이 오면 갈 수 있지만 눈이 온다는 이유로 안 가는구나가 되는 거지만 오죽하면 그쪽에서는 손을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눈이 그럴 올 수도 있네요. 정도면 정말 그 나라의 뭐 이런 것들요. 정말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로 춥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렇네요. 군대에서 눈 오면 훈련 안 하는 게 못해서 안 하는 건데. 눈치 봐야 그 돼서. 사람들이 만약에 눈이 왔다 그러면 눈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너무 낭만적이지 않냐. 학교를 안 가는 직장을 안 가는 이건 좀 그리고 이 꼬마들이 보니까 뚜마들이 보니까 그래도 진짜 인간 세상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 그냥 뭐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 구름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전부 다 뭐 인간들에게 농사 잘 되게 뭐 비를 내리거나 이런 또 햇볕을 가려주거나 이런 일들일 텐데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아래에 내려다보면서 인간 세상을 관찰하고 너무 좋아하고 혹시 안 보이면 밝게 하기 위해서 번개를 던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좀 읽지 않으셨을까. 그 옥황선녀님께서 얘들은 진짜 이 마음이 있구나.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일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거기에 대해서 좀 느끼셨을 것도 같아요. 치마를 짧게 해달라는 요구나 인간 세상을 빨리 보고 싶다는 요구에 대해서 얘들 조금 진심인데 그런 것들을
아니, 인간 세상을 보는 게 무슨 진심이라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어떤 애정이 진심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선녀들은 그냥 구름 만드는 게 내 일이니까 하는 거였다면 이 꼬마애 둘은 계속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고 하니까 이 구름이 어떻게 그런- 쓰이는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번개나 천둥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라는. 인간들을 위해서 쓴다고? 번개랑 천둥을? 사실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왜 천둥 번개가 그렇게 인간에게 딱히 이로운 건 아니라서. 아니 뭐 비를 근데 이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천둥 번개가 인간에게 이로울 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해대지는 않게 할 거다. 왜냐하면 천둥은 진짜 사람한테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번개를 정말 아니, 사람한테 쏠 수도 나는 있는 반대로 거지만. 이제 인간 세상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간 세상을 좋아하긴 하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없었거든 나는. 그래서 이제 이 그럴 수 내용을 있죠. 보면서 근데 얘네들은 인간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더 이상 어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대한 애정이 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얻지는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분인가 그래서 뭐 비를 내리게 해서 뭐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해줬다라든지 뭔가 인간의 어떤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었더라면 이들이 좀 잘 살고 행복한 생활을 보겠다 하지만 이 천둥 번개로서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밝게 해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두운 밤에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밝아서 세상이 밝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사실은 놀라죠. 무섭거나 놀라거나 빨리 집에 가야 된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해봤지 그래도 한 번씩 비칠 때마다 밝으니까 갈 때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천둥 번개를 남발할 수도 있는 거죠. 얘네 놀라는 거 재밌다. 얘네 놀라는 모습 보고 싶으니까 자꾸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인간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볼 수 있게끔 내가 볼 수 있게끔 번개가 치면 밝아서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그거는 들어요.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즐겨보는 동물? 그러니까 그게 옥황 선녀한테는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선녀들은 오히려 뭐 진짜 놀래키려고 써먹는다거나 인간에게 좀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를 아이들은 안 그렇겠다라는 악의 걸로 없이. 한번 그런 테스트를 해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상자에 번개가 많은 수이긴 했지만 한계가 있는 숫자가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리는 것 같아. 옥황 선녀가 어떤 특정인에게 무한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이 정도 하고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아닐까요? 나쁜 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혼자 계속 하는 것보다 법안을 네.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는데 계속 한 지역구에 나와서 계속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번개를 모으고 있거나 함부로 쓰거나 그거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선을 뒀던 게 아닐까. 싱가포르에도 혹시 천둥 번개가 치나요? 엄청 많이, 엄청 심하게 쳐요. 칠 때는. 엄청 정말 온 세상이 밝아질 만큼 쳐요. 그러면 이제, 그, 뚜마 녀석들 지금 또 장난치고 있구나. 그렇죠. 네. 조금 덜 무서워해도 되게 보고 되는. 싶었나 보다. 인간 세상을 되게 보고 싶었나 보다. 이제 이해가 되네. 이게 진짜 한국처럼 이렇게 물론 한국도 뭐 지역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낮이 된 것처럼 그 순간에는 대낮이 된 것처럼 번쩍하고 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근데 이제 아마 정말 잘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얘네 15일 만에 일 끝내고 놀고 있구나. 놀고 있구나. 좋겠다 씨 하면서. 네, 노벨상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가장 무익한 해석을 한번. 네. 어쩜 이렇게 노벨 수상 작가의 글을 이렇게 무익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익했을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만 모르면 돼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하찮은 방송이 거의 갈 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서점을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한강 작가님의 섹션이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딱 있어가지고
아, 되게 또 이렇게 어깨뽕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맞아. 또 한강 작가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아름답고 세계적인 서점이라지 하고 딱 들어섰는데 오히려 또 그 서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서 그렇죠. 작년에 갔으면 못 봤을 풍경인데 그렇죠. 오래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제가 며칠 먼저 가서 제가 거기를 먼저 가봤잖아요. 두 분들 오시기 전에. 가서 이제 그거를 보고 혹시나 없어질까봐.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세팅을 그렇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놨어요. 일단 찍어놓고, 왜냐면 해가 바뀌고 또 우리가 갈 때가 해가 바뀌고 하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세팅을 바꿨으면 어떡하지?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누군가가 그 아르헨티나 사람인지 다른 여행객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된 채식주의자를 읽고 그쵸. 있더라고요. 채식주의자. 그렇죠. 그분 이제 채식주의를 해보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비건 준비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몸도 좀 마르셨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실감 난다. 그렇죠. 네. 그런 분의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무익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네. 일입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팬 사인회를 할 때 막, 너무 좋아요 하는 것보다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크게 안 좋아요 할 때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지금 우리 한강 작가께서도 아니, 우리가 무익하게 해서 이걸 찾아볼지도 몰라. 기억은 오래 할 수 있는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린 참 좋아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이제 키워드 한강 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번 참 공교롭게도 12월 첫째 주에 우리 잠 못 들게 했던 그 일이 일어난 뒤에 그때 참 희한하게도 또 노벨상을 시상식이 있어서 또 한강 작가 네. 가야 하는 그때였고 마침 그 계엄상을 보고 가신 탓에 이제 그 유명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 말이 나와서 참 정말 소년이 온다의 현대판. 아니, 지금 그런 그 시대를. 일이 생길 거라고 정말 누가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전 사실 한강 작가님의 글을 그렇게 편안해하진 않았었거든요. 되게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제가 한 2권을 보고 안 보고 있었는데 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시고 나서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그 소년이 온다를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할 것 같다. 이미 너무 뻔하잖아, 이게. 진짜 아프고 불편할 거야라는 게 이미 너무 아는데도 이렇게 일단 이제 봤죠. 보면서 정말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봤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문구가 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로 살아간 사람들도 사실 많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그리고 실제로 번역을 할 때 소년이 온다를 인간의 행위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는 걸 보면은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정말 1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정말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이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칫하면은 인간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계속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이나 순간의 어떤 뭐 이기심이나 어떤 나의 이익이나 이거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여행 중에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죠. 박전래님이 정말 잠을 계속 잤는데 다음 주 예고편. 네, 다음 주 예고편.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광장에서도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일이 해결만 된다면 우리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기 위해서 광장에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자기 삶에 정말 많은 번개를 맞은 분들도 있었고 그 덕분에 조금 환해지지 않았나. 지금 현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아, 사회 변화만 온다면 이 정도 괜찮지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자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또 아, 네. 그래도 이 와중에 뭐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그냥 다 감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끝날 밤에도 안 생기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생겨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놀랍게도 남극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과 똑같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잡혀갔나? 아직 안 갔나? 왜냐면 이게 시간이 아르헨티나는 이제 완전 우리랑 반대였어가지고 한국이랑 우리가 돌아다닐 때는 밤이고 우리가 활동할 때는 밤이고 잘 때는 이제 낮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눈 뜨면 확인을 했던 거예요. 잡혀갔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국 인천공항에 딱 들어서서 와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었던. 그랬죠. 네. 그리고는 또 다시 돌아와서 시차를 적응하지 못하면서 오늘인가 진짜야 막 이렇게 밤에. 네, 그래서 그랬었죠. 사실 돌아와서도 거의 새벽에 잠을 못 잤다. 계속 이런 거 저런 거 살피느라고. 더 놀라운 건 잡혀가면 해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다. 네. 하나의 고비만 그래서 넘었다. 또 밤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했던. 참 그렇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이 일은 되게 과거가 되어 있겠죠, 정말. 네. 그렇겠죠. 그때 그랬었다. 뭐 이렇게. 참 둘이 안 먹기 쉽지 않네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네. 열심히 달려봅시다. 우린 더욱 무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2주 잘 보내시고 2주 뒤에 또 더 무익한 방송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 축하해요. 안녕.